여러분, 주 52시간의 공포, 지금 중소기업, 영세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난리예요. 주 52시간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게 기업에만 그 영향이 큰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인데요. 지금 올 7월 1일부터는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다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조금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도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나누는 기준이 자영업자는 5인 미만이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거든요. 5인 이상은 자영업자가 되거든. 그럼 결국은요. 자영업자까지도 지금 다 주 52시간제의 어떤 영향권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5인에서 49인은 계도기간을 뭐 준다고는 이야기를 하나 지금 사실 주 52시간제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충격을 주냐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이 줄면 주는 만큼 임금이 줄겠죠. 실제 임금이 줍니다. 임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얼마나 주느냐. 중소조선업 근로자는요. 무려 말입니다. 82.4%나 감소한대요. 82.4%. 그러면 중소조선업 근로자는 82.4%가 감소하면 투잡해서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늘려서 일함으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임금을 더 받아왔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좀 더 확장을 하면 중소조선이나 뿌리업체 근로자들은 30에서 40%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0에서 40%. 뿌리업체 같은 거. 뿌리업체가 어떤 데예요? 뿌리업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염색하는 데 있죠. 염색. 그 다음에 주조하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용접 있잖아요. 용접.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금형. 뭐 이런 게 다 뿌리업체입니다. 염색업체나 금형업체나 용접업체나 이런 데가 다 뿌리업체인데 이런 뿌리업체에서도 적어도 급여가 1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100만 원.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중소조선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82.4%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투잡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잡해서. 아니 정부가 일을 더하게 되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가 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52시간 더 시키고 싶지만 일하지 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마 하고 다른 근로자를 뽑아서 그러면 그 일만큼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사람을 더 뽑으면 더 뽑을 만큼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뽑을 수도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뽑을 사람도 없다. 뽑을 사람도 없다. 뽑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로자는 내가 월급을 못 받아서 투잡, 쓰리잡 하는 게 문제고 지금 사용자는 사람을 더 뽑는 것도 문제지만 뽑을 사람도 없어서 지금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이라는 숫자도. 300만 원, 4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이 되면 감소하면 적어도 내 월급의 20%에서 30%가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가게 살림에서 벌이가 20에서 30%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게 살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게 살림이라는 게 월급이 늘어나는 대로 가게 살림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아이의 어떤
예, 학원도 더 끊어주게 되고요. 예, 외식도 좀 더 잦아지고요. 이렇게 가게 살림을 뭐 외식이나 혹은 고기를 좀 더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학원을 더 보낸다든가 이렇게 점점 나아지면서 가는 건데 갑자기 20% 30% 줄어들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잡을 해야 되잖아요. 투잡해서 못 벌으면요. 떠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용접이나 금형이나 주조나 보통 염색이나 이런 거는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숙련공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미숙련공이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미숙련공이 잘못하다가는 안전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숙련공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숙련공은 벌이가 안 돼서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뿌리산업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진다는 이야기. 실제로도 지금 뿌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무너지고 숙련공들이 다 나감으로 해서 품질까지도 더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게다가 여러분 숙련공 한 사람을 키우는데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하고 노하우를 쌓아서 숙련공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숙련공들이 하루아침에 쑥쑥 배달로 떠나고 택배로 떠난다는 사실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까지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산업 구조까지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공급망을 자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라, 주 52시간제 도입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어떻게 하든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다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그만큼 혜택 안 주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밑에 부품, 중간 제품, 조립,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그 국가 내에서 국내에서 한 국가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전 세계는 국제적인 분업이었어요. 일본에서 원재료를 잘 만들면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부품을 만들고 우리는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에다 판매하고 이렇게 국제 간의 분업이 대세였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분위기는요. 자국 내 공급망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에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갖춘다고 한들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 빈사 상태로 가고 있다. 뿌리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뿌리가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기사가 안 나오니까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일간지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도 안 나오니까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 52시간제의 폐해는요.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그것도 크다고 하지만 아니다. 주 52시간제의 폐해가 훨씬 더 공포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요. 기업은 적폐세력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관심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합니다. 기업인들은 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참 한심하게 보이기도 해요. 저는요.